한껏 붉어진 풍경과 더욱 짙어진 계절의 향기 속에서도 그의 봄날 우리가 찾았던 금오산에서의 추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마치 지금까지 할딱이면서 올라온 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 정도의 풍경이에요. 지금 이 앞에 구미 시내의 모습이 쫙 보이고요. 또 제 앞으로 금오지라고 하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둘레길도 좋다고 하는데 언젠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언젠가 다시 한번 오겠다고 다짐했던 그 약속. 올해가 가기 전에 구미의 구석구석을 제대로 한번 걸어볼까 합니다. 부지런한 금오산의 가을은 산자락 아래까지 붉게 물들렸습니다. 아직 단풍이 울긋불긋 남아있네요. 네, 가을에 오니까 좋죠. 네, 제가 이 프로그램 통해서 봄에 네. 금오산 정상까지 갔었거든요. 금산 정상 힘든데. 네, 근데 또 가을에 오니까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구미 금오산도 좋은데 또 네. 걷기 좋은 길들이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구미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구미 지역 작가님이시니까 네, 든든합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한 동행인이 함께하는데요. 구미에서 활동 중인 안은미 여행 작가와 걸음을 맞춰봅니다. 금오산을 등지고 한 발 한 발 천천히 내려오는 길. 멀지 않아 도착한 곳은 맹문동 솔밭길인데요. 봄에 이곳을 찾았을 때랑은 또 다른 분위기. 바쁜 일상 속 그냥 스쳐보는 계절의 풍경들을 잠시 들여다봅니다. 금오산 이 근처는 그냥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름답죠. 네. 여기가 이제 맹문동이 피는 솔밭길인데요. 여름이 되면 이제 보라색 맹문동이 피어서 아주 아름다운 길입니다. 소나무 밑으로 이게 다 맹문동인 거예요? 네네, 다 맞아요. 그래서 보라보라한 동네죠. 봄에도 이쁘고 가을에도 이쁜데 여름에도 이쁘겠네요. 그렇죠. 8, 9월달이 가장 아름답고요. 그때 되면 또 이렇게 이제 전국에서 사진 작가들이 사진 찍으러 모여드는 곳이고요. 이 솔밭길을 따라서 이제 구미 시민들이 금오산을 가기 위해서 보통은 올라가는 길이에요. 근데 오늘은 네. 이제 저희가 여기서부터 한번 쭉 내려가면서 저 아래 금오지 둘레길 한번 걸어보도록 하죠. 이번 여정은 구미의 걷기 좋은 길 9선 중에서 안은미 여행 작가님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3곳을 가볼 예정인데요. 가장 먼저 금오산 둘레길로 가보겠습니다. 색이 번져 산과 물의 경계가 흐려지고 서늘해진 공간에 비집고 들어간 가을의 흔적을 따라 향해 간 곳은 바로 여긴데요. 채미정은 금오산에서 금오지로 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는 정자인데 조선시대의 건축물로 야은 길제 선생의 충절과 학문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곳입니다. 바로 딱 보이는 게 저 초상화가 야은길제생님 초상화예요. 사당이라서 바로 보이네요. 네, 그렇죠. 이게 경모각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네. 경모각에는 고려에 대한 그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담은 조선 숙종이 쓴 시, 어필 오원구와 함께 야은 길제 선생의 초상화도 볼 수 있습니다. 채미라는 말 많이 어디선가 듣지 않았나요? 여자 이름 같은데 농담이고요. 어쨌든 채미정 이름은 참 이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채미정. 이게 이제 예전에 그 중국의 왜 백이숙제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그 뭐 풀과 고사리만 뜯어먹으면서 네. 이제 산에서 이렇게 충절을 지켰다는 그 야은길제 선생님을 그 백이숙제에 이렇게 빗대어서 이 정자를 이제 채미정으로 했고 그 야은길제 선생님이 그러니까 고려말 충신이에요. 네. 고려말에 이제 이성계가 이렇게 조선을 건국했던 얘기를 듣고 고향으로 낙향을 하셔서 여기서 이제 여생을 보내셨죠. 마지막. 채미정에 앉아 바라보는 농익은 가을빛. 호젓하게 이 계절의 멋을 즐겨봅니다. 지금 잎이 많이 지긴 했는데 주변에 나무가 진짜 많네요. 이렇게 몇백 년 된 것 같은 큰 고목들도 있고요. 이 공부에 집중이 안 됐겠는데 창을 열면 너무 아름다운 꽃과 나무, 산이 딱 보이니까
그 옛날 분들이 보면 자연과 벗어나서 네. 이렇게 차경이라고 하죠. 경치를 끌어들였다 집안으로. 그래서 가장 좋은 곳을 보면 정자를 짓고 다들 이렇게 또 사셨던 것 같아요. 야은 길재 선생이 마지막 여생을 보냈던 곳으로 알려진 채미정의 건축 구조는 조금 독특한데요. 벽체가 없이 기둥만 16개로 중앙에 방을 만들고 사방이 마루로 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미정 바로 옆에 자리한 구인재. 어짐을 구한다는 의미를 가진 곳으로 야은 길재 선생이 후학을 가르치는 건물로 사용한 곳입니다. 여기에 곰이 한 마리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곰이요? 곰, 네. 어디쯤 그러니까 곰의 있을까요? 형상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아니에요? 여기 뭔가 딱 약간 코 같고 맞나요? 맞아요. 눈 맞죠? 맞아요. 어. 요거를 이게 이제 곰의 좀 모양을 닮았는데 조금 멀리서 보면 이렇게 곰처럼 보여요. 입을 여기가 입이고, 그러네요. 네. 가까이 볼 때보다 뒤로 네. 갈수록 곰의 형상이 특이하죠. 숨겨져 있네요. 예. 예. 혹시 보셨나요? 채미정에 살고 있는 곰 한 마리. 못 보셨다면 아마 겨울잠을 자는 중이 아닐까요? 와, 여기는 아래서 봐도 네. 너무 예뻐가지고 카메라 안 꺼낼 수가 없네요. 그림 같은 풍경이에요. 네. 마지막 빨간 단풍. 안은미 여행 작가님은 숲과 나무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숲 해설사로도 활동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네요. 여기 소나무가 되게 많죠. 네, 유독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솔밭을 쭉 따라서 왔는데 저희가 지금 이 소나무를 보시면 좀 솔방울이 많이 달린 것 같죠. 다른 나무에 비해서. 네. 나무들이 자기가 이제 생명을 다할 때가 되면 자손을 많이 번식하기 위해서 열매를 아. 많이 단다고 해요. 대부분 우리가 산에서 보는 일반 소나무들은 잎이 3개짜리가 많아요. 네. 그게 이제 니기다 소나무라고 해서 니기다가 어느 나라 말 같아요? 일본 말이잖아요, 그죠? 일본 말 같은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수입돼 온 아. 소나무고요. 이제 이 2개짜리는 우리나라 국산 소나무라고 해요. 그럼 일단 이 나무는 우리나라 나무인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네. 제가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이런 것까지 알려주셔가지고 재밌네요. 앞으로 확인할 네.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때 막 배웠던 거 막 맞아. 이게 써먹으면서 몇 개짜리지 잎이? 네, 또 주변에 아는 척하면서 막 금오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줄기들이 모여드는 곳. 구미의 걷기 좋은 길, 금오산 둘레길로 향합니다. 금오지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수변 산책로가 일품인 곳. 함께 걸어볼까요? 금오지는 거의 뭐 시민분들의 사랑방이죠? 네, 맞습니다. 구미 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는 코스고요. 이제 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돌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오시죠. 오시는 분들은. 네. 여기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한 30분 정도면 충분히 한 바퀴 돌 수 있고요. 수변 산책로 중간중간에는 작은 쉼터들도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산과 바다에선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무언가. 금오지만이 주는 평온함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금오산 올레길의 트레킹 코스를 돌다 보면 만나게 되는 구미 성리학 역사관. 구미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알아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 지난 2020년 10월에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을 보면 네. 되게 이렇게 이제 마음이 힐링이 되고 편안해진다고 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물도 있고 또 이렇게 산도 있고 같이 이제 풍경을 그냥 접하면서 걸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심지어 그냥 산도 아니잖아요. 금오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작가님은 네. 처음 어떤 여행 떠나신 게 사실 그냥 전업주부로 네. 계속 있다가 네. 여행을 되게 하고 싶은데 여자 혼자 어디 가는 거 위험하다. 나이가 좀 많지 않냐. 이런저런 제약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뭐 그런 게 어딨어.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나도 배낭여행 한번 해볼래. 하고 이제 제가 무작정 막 떠나겠다 네. 해서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게 한 15년쯤 전에 15년 전 한 번의 용기가 지금의 여행 작가라는 새로운 인생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해줬는데요. 오롯이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여행입니다. 첫 저의 이제 혼자 간 배낭여행이 네. 호주였어요. 아. 거기서 이제 가서 제가 갔다 와서 이제 책을 한 권 썼죠. 와, 그것도 멋지시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하셨다기보다 이렇게 또 주부로 계시다가 네, 도전하는 의미로 꿈이 하게 좀 이렇게 됐어요. 여행을 해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떠나셔가지고. 와, 저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인데 저는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마음속에 약간 여행에 대한 동경이 있어서 최대한 많이 내가 자유로워지면 다녀야겠다 해서 저는 대학교 때 정말 미친 듯이 많이 국내 다니셨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다니고 네.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여행 작가가 됐네요. 어느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사실 이제 우리 뭐 마찬가지겠지만 네. 여행을 이제 외국으로 못 나가게 되니까 네. 뭐 국내도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되게 단속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안 나가면은 병에 걸리는. 그래서 이제 구미 진짜 곳곳을 발로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걷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뭐 낙동강길, 구미 구석구석 동네길 이런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아 가까운데도 이렇게 좋은 숨은 비경들이 있었구나. 이제 그런 것들 좀 발견하게 되고 그게 이제 저에게는 구미를 좀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구미의 걷기 좋은 길. 금오산 둘레길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사색과 명상의 숲길로 가보겠습니다. 구미에서 즐기는 힐링 도보 여행. 구미의 걷기 좋은 길 9선에 선정된 이번 트레킹 코스는 해평임도 천년 여행길입니다. 낙산리 3층 석탑과 낙산리 고분군 등 구미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정. 해평임도 천년 여행길은 편도 6.7km의 거리로 중간 정도의 난이도라고 하는데요. 사색하기에도 좋고 주변에 볼거리도 많아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걸어볼 예정입니다. 지금 이 길이 네. 해평임도 천년 여행길이라고 해요. 그 여기가 지금 시작점인 건가요?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그 길의 시작점에 섰고요. 천년 여행이라는 의미가 이곳이 이제 아도 화상이라고 네. 고구려 승려였던 화상이 스님이죠. 스님이 이제 신라에 들어와서 불교를 전파를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불교 전파하면서 걸었던 그 살던 집에서 이 도리사까지 늘 이렇게 걸어 다녔던 길을 이제 아도화상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데 신라의 불법을 전하려 했던 아도 화상은 모래 장자의 집에 머무르며 낮에는 양이나 소를 키우고 밤에는 조심스럽게 불교를 강론했다고 하는데요. 그 옛날 아도 화상이 불법을 전하려 오가던 길에 시간을 거슬러 걸어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작가님이 이 길을 좀 만드시는데 도움을 주셨다고. 맞죠? 네, 그렇죠. 이제 저희가 구미시에서 이 걷기 좋은 길을 만들면서 이제 어디가 좋을까 근데 제가 한 3년간을 구미시 구석구석을 좀 다 걸어 다녔어요. 네. 그래서 아 여기도 임도지만 참 아름답다. 해서 이제 이렇게 추천을 했고 또 함께 와서 보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길이죠. 너무 좋네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정말 많은 길을 걸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 길을 이렇게 만드신 분, 도움을 주신 분과 같이 걸은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광인데 되게. 높이 692m. 낙동강 동쪽에 위치해 있는 맹산. 일명 태조산이라고 불리는 이곳에는 조류 생태환경연구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요. 이게 몇 마리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루미인데요. 여기 지금 현재 한 여기하고 저 아래하고 해서 40여 마리, 46마리 정도 지금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여기에 두루미가 있는 거예요? 산속에 두루미가 네. 있죠. 예. 여기가 이제 낙동강에 예전에 두루미가 이게 철새로 날아와서 머물다 갔던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스쳐 지나가서 네. 주남지나 저 이제 더 아래 순천만으로 내려가거든요. 일본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그런 그 두루미를 한번 뭐 머물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먼저 한 쌍을 들여와서 네. 키우면서 이렇게 이제 계속 복원해서 지금까지 온 거죠. 해평임도 천년 여행길을 걷다 보면 조류 생태환경연구소에서 대표적인 겨울철새인 두루미도 직접 볼 수 있는데요. 멸종위기종의 복원에 힘쓰고 있는 이곳에서는 올해 2마리의 두루미가 부화에 성공해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냉산에는 신라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한 아도화상이 지은 유명한 절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신라 최초의 사찰 도리사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도리사 극락전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 도리사는 지금 딱 봐도 오래됐죠, 그죠? 네. 거의 원형을 몇 번 보수는 했지만 유지하고 있고요. 이 도리사라는 뜻이 복숭아 도자와 오얀리자를 써요. 한겨울에 이 아도화상이 경주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산 속에 보니까 이 산에서 한겨울인데도 이제 복숭아꽃이 피어 있고 오야꽃이 피어 있더래요. 그래서 저기 땅이 되게 길한 곳이구나. 저기다 절을 지어야겠다 해서 절을 짓고 이름을 이제 복숭아도에 오얀리를 써서 도리사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극락세계를 관장한다는 아미타불을 모신 법당인 극락전은 원래 도리사의 부소감자인 금당암의 법당으로 19세기 초에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법당 내부에는 1600년에 조성된 목조 아미타 열애 좌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보통 절마당에 가면 다 이렇게 탑이 하나씩 있잖아요. 네. 여기도 이렇게 탑이 있는데 심상치 않은데 이 탑도. 되게 독특하게 생겼죠. 네. 다른 탑이랑 달라요. 얘는 벽돌로 만든 걸 원래 전탑이라고 하는데 모전석탑 할 때 그 네, 전자네요. 맞아요. 그 전자. 예. 모양은 이제 전탑을 흉내낸 석탑이라는 거죠. 보물 제470호로 지정된 고려시대 석탑인 도리사 석탑. 우리나라에선 하나밖에 없는 특이한 조형을 하고 있다는데요. 일반 석탑과 달리 기단부를 생략하고 탑신부부터 조형해 그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이형탑이라 불리기도 한답니다. 극락전 뒷마당에는 석종형 부도인 세존 사리탑이 있는데요. 도굴꾼에 의해 언덕 아래로 떨어져 있던 것을 옮겨 세우는 과정에서 사리함과 진신사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아래쪽으로도 문화재가 있네요. 네, 여기 이제 도리사를 창건한 아도화상의 네. 사적을 직접 볼 수 있는 사적비와 그리고 자선대라고 해서 참선을 했던 자리가 있어요. 아도화상이 앉아 수행을 했다는 좌선대는 고인돌처럼 양쪽 받침돌 위로 널쩍한 돌이 얹혀진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도리사 주변으로는 아도화상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비석이 두 개가 보이죠? 네. 먼저 이 큰 비석이 아도화상 사적비라고 적혀 있어요. 위에요? 큰 글씨요? 네. 네. 이게 이제 이 아도화상에 있었던 이 일을 일대기를 저기다 다 적어 놓은 거예요. 몇 년도에 태어나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여기 이제 불교를 전했다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작은 비는 이 도리사를 지을 때 시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죠? 그쵸. 그 시주했던 분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아. 그래서 누가 뭐 홍길동이 땅 몇 마지기를 시주를 했고, 누구는 뭐 쌀을 한가마니를 시주를 했고, 그런 내용이 여기 다 적혀 있는 시주질비라고 해요, 이거를. 그래서 그럼 그때 이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은 아직까지도 그 역사가 그렇죠. 계속 흘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이 비석이 이렇게 이제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신기하게. 구미에서 시작된 신라 불교. 천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신라 최초의 사찰. 도리사에서 여행길에서의 쉼과 마음의 평온함을 가져봅니다. 지금 이제 이쪽으로 가면 서대라고 해서 네, 전망대가 나와요. 정말 전망이 좋은 거겠죠? 가보시면은 감탄을 하실 겁니다. 서대라고 불리는 전망대에서 바라본 구미의 풍경은
우리의 발길을 붙잡고 쉬이 놓아주지 않는데요. 수려한 낙동강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담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되게 아름답죠. 네. 여기가 이제 그 유용준 선생님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혹시 네, 저도 읽어봤죠.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서대에서 바라보는 낙동강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또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해주신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왜 그런 말씀을 쓰셨는지는 바로 그냥 보는 순간 이해가 되긴 하네요. 근데 아까 보니까 저쪽에 뭐 직지사 얘기도 있던데요. 아, 네. 여기가 이제 저쪽이 부산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쪽이 이제 김천 쪽이거든요. 음. 그래서 아도화상이 딱 여기 서서 쫙 훑어보고 저기 하고 이제 손가락으로 탁 가르친 곳. 아, 그래서 직지예요?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저기다 절을 짓자 해서 이제 절을 짓고 이름을 이제 직지사라고 했죠. 아도화상이 서대에 올라 서쪽의 황악산을 가리키며 저곳에 훌륭한 터가 있으니 그곳에 절을 지으면 불교가 흥할 것이다라 했는데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해평임도 천년 여행길은 이렇듯 구미 역사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걸음을 옮긴 곳은 도심 속 휴식공원이자 구미의 유일한 습지, 설새들의 낙원으로 불리는 지산 셋강 생태공원입니다. 이곳은 여름이면 연꽃이 만개해 초록으로 물든 수변을 걸을 수 있고 겨울이면 천연기념물인 큰 고니와 수백 마리의 청둥오리, 쇠기러기 등의 철새를 눈앞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낙동강 본류에서 갈라진 지류라 셋강으로 불리다 강의 기능을 잃으면서 습지로 바뀐 곳. 이제는 철새들의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지산 색강 생태공원인데요. 여기 겨울이 되면 천연기념물인 고니, 백조들이 수백 마리가 와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얗게 덮습니다. 두루미와 고니들이 고니를. 모든 철새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오는 그런 철새 도래지가 되었죠. 이 길만 따라 들어도 둘 다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와, 오늘 정말 너무 세세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어두워지는 것까지도 모르고 계속 돌아다닌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오늘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또 작가님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영광이죠. 오늘 걸었던 코스가 또 흥미롭고 저에게도 재밌었던 게 처음에 걸었던 올레길은 그 구미를 상징하는 금오산과 금오지를 함께 걸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치 구미 시민이 된 것처럼 저도 설레게 그 길을 걸었던 것 같고요. 또 천년여행길은 정말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뭐 문화, 그다음에 자연, 역사까지 담겨져 있는데 초반에는 숲길을 걸으면서 아름다운 그런 풍광을 보면서 힐링하는 순간이었고 또 중간에 갑작스럽게 제가 좋아하는 새가 나왔잖아요. 천연기념물인 두루미를 보면서 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을 가졌었고요. 마지막으로 올라간 도리사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신라의 그 불교를 들어오신 그 스님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또 그 흔적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서려 있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두루두루 다채로운 코스였던 것 같습니다. 구미만의 특색 있는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걷기 좋은 길. 그 길을 따라 걸으며 가을의 아름다움을 한 번 더 가슴에 품어봅니다. 그리고 새롭게 맞이할 그 계절에서의 구미의 길을 설레는 마음으로 또다시 걸어갈 것입니다. 아직 구미에는 걷기 좋은 길이 많으니까요.